백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병원 의료진들은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임상 증상이나 치료법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최신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견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이러스는 메르스나 사스 등과 비교해 볼 때 전파력은 매우 강하지만 전파력을 제외한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에 한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는 다른 폐렴과는 다른 특이한 소견을 보입니다. 흉부 방사선 사진상 폐렴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에도 환자가 별로 심하게 느끼지 못하고 증상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숨쉬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태에도 환자는 별 무리 없이 혼자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냥 낫는 경우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중증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도 산소만 공급해주면 다른 조치 없이 회복이 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진단과 처방만 있다면 굳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걸렸다 하면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만큼의 병상을 중증 환자나 심각한 환자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감염자의 80.9%가 경증 환자고 경증 환자 중에서는 사망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증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까봐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그냥 잘 쉬기만 해도 저절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환자가 80%가 넘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CDC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80.9% 환자가 경증, 13.8% 환자가 중증, 4.7% 환자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80.9%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13.8%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는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4.7%에 해당하는 심각 단계의 환자가 아니라면 사망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3%에 해당하는 경증과 중증 환자들은 사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4.7%에 해당하는 심각 단계의 환자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심각 단계까지 넘어간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약을 잘 챙겨 먹고 조절이 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조절이 안 되거나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분들일수록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폐, 심장, 간,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면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세 미만의 경우는 치사율이 매우 낮은 데 반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치사율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40대 이하의 경우는 치사율이 0.5% 미만인 반면에 50대 치사율은 1.3%, 60대 치사율은 3.6%, 70대 치사율은 8%, 80세 이상의 환자들은 치사율이 14.8%나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11번째 사망자는 35세 몽골 환자였는데 한국에 온 목적 자체가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였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간 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번째 사망자는 73세 환자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던 환자였습니다. 13번째 환자는 74세 환자로 신장 이식을 받아 면역 억제 상태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9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심각 단계까지 올라가는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아주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상태에 따라 나누어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7%에 해당하는 심각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하고 13.8%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해서 2차나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80.9%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통해 회복하도록 하면 한정된 의료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 따르면 경증 환자를 자가격리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동거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면 동거인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동거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겠죠. 방도 2개 이상 있어서 집안에서도 격리가 가능해야 하고 동거인이 개인위생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지 등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곧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이 의견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이고 아직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식적인 확인은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만 하시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수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환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부하를 순간적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면서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의료 자원의 경우도 여유 없이 빠듯하게 끝까지 다 쓰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대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늘어날 환자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대책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의 경우에 큰 문제 없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게 별 증상이 없다면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자가격리를 통한 치료를 하는 편이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많은 환자가 들이닥치면 의료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환자가 늘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환자의 증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